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구이효와 구오의 관계 속에서 구이효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재판관이 누구냐 하면 구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사하는 즈음에 구이는 양을 가지고 양을 만났기 때문에 서로 대항하는 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오와 구이는 상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충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재판을 벌이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구오라고 하는 그 세력을 구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구이는 이러한 측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이는 불국송하야라고 하는 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구이라고 하는 효가 구오라고 하는 제상자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 송사를 이길 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송사를 이기지 못하고 귀폰이 뒤돌아서서 도망가는 상이라고.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망을 갈 적에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느냐.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쫓길 적에 다음에 이놈이 돌아서서 나에게 다시 대항하겠다 싶으면 추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씨를 말려버린 것입니다. 바로 안심되게 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도망가는 구석이 작은 데로 가면 갈수록 상대방이 안심할 것 아니에요. 이게 다음에 대항할 여지를 안 보여주니까. 이게 뒤돌아서서 도망갈 적에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 기의빈이 300오면 그 고을 사람이 300호라고 하는 작은 데로 도망가면 이 소리예요. 작은 데로 도망가면 훗날 큰 데로 큰 것과 대항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재앙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번 더 대항하려고 고을을 큰 데로 가면 어떨 거예요? 구호가 가만 놔둘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구이가 그러한 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이는 양강으로 왜 재판을 걸 수밖에 없느냐. 위 험지주하야 험계의 주된 효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양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냐면 힘이 있는 데다가 감계의 주된 요이기 때문에 마음씨가 음흉하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구이를 어느 정도에서 평가하고 있는지 보이죠? 지금 여기에 중정의 뜻은 하나도 안 나왔죠? 구이가 중정이란 뜻은. 그래서 이렇게 본욕송자야라고 할 때는 구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한 거예요. 이게 감계의 주된 요다. 아주 음흉한 주모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사를 벌린다. 그러나 첫째 모순점이 뭐냐. 이강으로 거유하고 강하긴 강하나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음의 자리, 받쳐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음이잖아요. 바로 뒤가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음에 거했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하지중의 상은 구원이 아래에 중도를 얻었다가 긍정적 측면이죠. 그래가지고 위로 구호라고 하는 강대한 적을 만난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 구호가 어떤 처지냐? 양강으로 거존하야 구호가 힘도 센 데다가 지위도 높다예요. 그러니 이게 불가항력이에요. 그러니 세불가적이라 딱 그런 거예요. 이건 도저히 사세가 당적하지 못할, 이건 도저히 꼬리를 들고 달려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상점이 이어 여차하니 그 상점이 이와 같아서 주랭랑을 놓은 거예요. 귀포가 이 36개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 읍인305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읍지소자, 읍으로서의 작은 것,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작은 골이에요. 이 말은 적다가 무슨 뜻으로 되느냐? 비약, 자처하기를 비약하게 하여 이면재환이니 바로 이 재환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니, 점친 사람이 이와 같이 36개를 할 적에는 좌우지간 멀리 가고 적은 데로 가야 살아남는다 이 소리예요. 몽어시왈 구이구사는 구이와 구사라 하는 것은 개 이강으로 거유라 강하긴 강하지만 유한데 거했다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뒷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개불극성이에요. 모두 다 송사에서 이길 수 있는 오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단구사는 그 건지체, 건체지 초한이 구사라고 하는 것이 구이하고 다른 차이점이라면 구사는 건꾀예요. 건꾀의 초효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게 구사니까 건꾀의 첫 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아무리 힘 있는 거라 할지라도 초효는 힘이 없는 것이에요. 마치 호랑이가 아무리 무서워도 호랑이가 첫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는 어때요? 호랑이도 고양이하고 다를 바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첫 부분은 힘을 못 쓰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몸뚱아리가 커져가지고 그랬을 때 본 모습이 나온 거예요. 건꾀도 마찬가지예요. 건체의 초에 있기 때문에 비능용 기건자라 그 건꾀의 힘찬 것을 사용할 수 없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구이라 하는 것은 험체지 주가 되니 요용 기험자라 본래 그 험한 음흉한 것을 쓰고 싶어서 재판을 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에서 기본욕송이라 하니 그 구이라 하는 것은 본래 송사를 벌리려고 하는 음흉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니, 이것은 주신법이라는 것이 뭔 말인지 알아요? 주신법이라는 것은 아직 그 일을 벌리지는 않아도 그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을 처벌할 때 쓰는 법이 주신법이라고 그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사건의 결과로서 어떤 사람을 평가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바로 심재설이에요. 마음 생각 그 자체를 가지고 잘못을 평가할 때 우리는 주기심이라 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간음을 하는 것은 뭘로 하는 것입니까? 몸으로 하는 간음은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데 저 여자를 한번 어떻게 해봐? 하면 그런 행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간음을 범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간음을 해도 그것은 간음한 자라고 바로 서양 종교에서 말한 것이 주기심법이에요. 그 마음의 잘못 여부로 그걸 처벌하는 것이에요. 그걸 주신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주신법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 대표작이냐? 춘추예요. 공자가 역사를 평가할 때 주심법으로 처리한 거예요. 이게 주기심이에요. 그 마음의 잘못을 처벌한 걸로 말한 것이다. 단이 구호, 세 불가적이라 단 구호라 하는 것은 그 사세가 당적할 수 없기 때문에 뒤따라서 퇴피 생략이라. 생략을, 비약을 여기는 생략이라고 그랬죠. 작은 걸로 퇴피한 것이다. 물러나 피한 것이다. 그러나 이지불국송은, 그러나 이 구이가 송사를 이기지 못한 것은 비불능야라. 이게 불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한 것 때문이 아니라 세불가야라. 사세가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이게 상활 불국성화야 기포찬냐니 송사를 이기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도망한 것이니까 도망할 포 도망할 찬자죠. 뒤돌아서서 주랭랑을 놓은 것이니 이 말이에요. 주랭랑을 친 것이니. 자, 왜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느냐? 아래에 있는 이 이로서 위에 있는 오, 구호하고 상대를 했으니 환지 철이 아니라 환을 불러들이는 것이 내가 그것은 엮어서 스스로가 엮은 일이라 이 소리예요. 철은 자취예요. 내가 이거 취한 거라고. 자업자득이에요. 이것이. 육삼은시 구다가야 정하면 여하나 종길 이러니 육삼이라 하는 것은 구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대로라는 말을 큰 덕자를 썼지만 옛날 그 일대로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식이라는 것은 먹다라는 말은 누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덕이란 말은 옛날 했던 일 그대로 누려오면서 정도대로 하면 바로 육삼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의 시대라 위태롭기는 하지만 끝내는 길하게 될 일이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육삼이라 하는 것은 혹종 왕사라도 무성일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음이기 때문에 혹 왕의 일을 따라서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가 나서서 이루지 말고 뒤따라서 그 일을 마무리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자의 뜻은 자성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자기가 나서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여성적으로 왕의 일을 따라서 그저 보조하는 역할로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식은 시급지 식으로 바로 시급이라는 식자가 나오니까 명사가 동사화가 되니까 누리다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향자를 썼잖아요. 이게 누리는 바라고, 이게 향하는 바란 게 누리는 바가 됐죠. 그래서 옛날 그대로 누리고 산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육삼이라 하는 것은 음유이기 때문에, 육삼이라는 음유이기 때문에 비능송자라, 여기에 능송이라는 것은 능히 송사를 일으킬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로 수구 거정이면 그러므로 옛날 그대로를 지키면서를 여기는 숫자를 썼고 여기는 누리다로 썼죠. 이게 바로 누린 것이나 지킨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전 그대로 지켜오면서 정도에 거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육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잖아요. 바른 자리가 아니죠. 이게 그래서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씨가 정하면이에요. 여기는 원래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가 육삼이니까
정의가 아니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는데 부정을 하지 말고 정을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토시가 가정형이에요. 이게 정하면 수이 좋은 길이라 비록 위태롭기는 하지만 끝내는 길하게 된다. 연이나 혹줄이 종상지사라도 그러나 혹 나아가서 밖으로 나아가서 윗사람의 일을 따른다 할지라도 즉 역필 무성공이니 또한 반드시 자기가 어떤 성공을 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기는. 그래서 점자가 수상이 불출이면 즉 선야라 점친 사람이 일상대로 그 생활을 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이게 괜찮겠다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상활 식구덕은 종상이면 기대하라. 식구덕이라는 것은 자기가 나서지 말고 윗사람을 따르다예요. 이게 따르다. 옛날 그대로 그저 따라서 살면 길이 아니라라고 해서 종상길은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수인적 길이에요. 이건 여성적인 것이에요. 육이기 때문에. 내가 나서지 말고 사람을 따르면 길하다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 여기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따르면 자주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죠. 그래서 명자주사적 그래요. 만약에 자기가 어떤 일을 스스로 주관해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이건 수인 개념이 아니죠. 이게.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어떤 일을 주관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성공이 없게 되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소리예요. 운몽어시할 식구덕은 구덕이라고 말한 것은 위호천덕으로 동이니 천덕에 자리한다라는 말과 똑같다. 그런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위는 필칭덕이 거라 우리가 올라가야 할 자리는 예를 들어 군수라면 반드시 군수의 덕이 거기에 걸맞은 후에 군수 자리를 가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덕에 걸맞았을 때 대통령 자리를 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위필칭덕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그 지위가 그 사람의 인격하고 맞다고.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고로 령, 덕, 가기, 위, 언정. 그래서 나의 차라리 령자죠. 차라리 나의 덕이 그 지위보다 더할지언정 이 말은 내 덕은 대통령감인데 현재 자리는 그보다 낮은 장관이나 이렇게 해서 이 글을 거꾸로 새기면 어때요? 내가 있는 그 지위보다 더 높은 덕을 가질지언정 해서 거꾸로 새기면 이해가 빠르죠. 이게 그 자리보다 더 높은 덕을 가질지언정 무자죠. 그런 일을 말하라. 유각이다. 내 지위가 내 인격보다 더 높으면 안 되죠. 이게 감은 군수감인데 이게 국무총리라도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지위는 그 사람의 인격보다 더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리고 식필칭덕도 위필칭덕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식은 녹이죠. 우리가 받은 월급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인격하고 반드시 걸맞는 양을 받으셔야 돼. 그러면서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부자가 과자 뜻이에요. 이 부자가. 그래서 차라리 나의 인격의 덕망이 월급보다 더 훌륭하면 훌륭했지. 무식부어덕이라 내 월급이 내 인격체보다 더 받으면 안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녀야 할 식구덕의 개념이다 이 소리예요.
구사는 불극송이라 구사라 하는 것은 송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이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요.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구사가 송사를 벌였느냐가 다른 차이점이에요. 이게 구이는 구호를 대상으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구사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냐면 바로 초륙을 대상으로 한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차이점이에요. 이따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복 증명하여 회복해서 여기에 명자를 주자께서 정리로 해석을 하셨어요. 되돌아서서 바른 이치로 나아가다 이렇게 하셨어요. 바른 이치로 나아가 잘못된 일을 변하여 라고 한 것이에요. 변하여 안정이니 편안하고 정도를 지켰나니 길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이라 하는 것은 나아갈 지자의 뜻으로 진리로 나아가다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회복하여 진리로 나아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바른 이치로 나아가. 그래서 즉은 치하고 명은 바른 이치 이렇게 본 거예요. 유는 변하다. 자, 여기까지는 훈고죠. 글자풀이죠. 그러면 구사는 강이불중이라 구사는 강하긴 강한데 중도는 아니다. 그리고 음이 돼요. 그래서 불중이라고 하는 이것이 뭘 만들어내냐면 불중은 부정적인 요소로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유송상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송사를 벌릴 수 있는 상을 지녔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불극송이 되느냐? 이기거유라 음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가진 않아요. 그래서 우이불극이 또한 이기지 못해가지고 부치정리하여 다시 바른 이치로 나아가서 유변기심하여 그 송사하려는 부중한 마음을 변해서 안처정지상이니 정리에 바른 이치에 바로 편안하게 거처한 상이니 점자 여시적 길자라 점친 사람이 이와 같이 송사를 벌렸더라도 되돌아서면 길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활 복증명유 안정은 도리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된다라고 공자께서 규정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는 보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괄창공 씨가 뭐라 했는 거는 이여 오송이요. 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누구냐면 구호를 상대로 해서 송사를 한 것이에요. 이는 여호로 송이요. 구호로 송사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구사는 구호가 상대가 아니에요. 여초로 송이라 바로 초육과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사가 이기겠어요? 초육이 이기겠어요? 구사가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여위적자 그 더불어 적은 상대죠. 송사의 상대가 된 자들이 강약이 부동이에요. 구호는 강하고 초륙은 약해요. 바로 이렇게 다른데도 개활 불극자는 그래요. 모두 다 불극송해서 불극 두 글자가 공통점이에요. 바로 이것은 뭐냐? 구이는 이하로 송상법이에요. 아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지위로서 윗사람한테 이건 대든 거예요. 이건. 그러면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한테 대들었다가 못 이긴 것은 뭐 때문이에요?
기불극자는 구이가 못 이긴 이유는 세야오, 세력에서 밀린 거예요. 이건 힘에서 밀려요. 그러면 사는 구이와 정반대예요.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하고 송사를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 없는 자하고 송사를 벌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불극자는 이기지 못하고 송사 그만두 본 이유가 뭐냐? 아이고 재판해봐야 그 안 되는 이치라고. 이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도리 때문에 그만둬 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도리에 맞지 않은 일이라 그만두자고. 이건 도리예요. 이것이 세자와 리자의 차이예요. 도리상 맞지 않아서 그만두다. 자, 구이는 견세지 불가적이라 힘의 세력이 도저히 당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귀포찬이요. 되돌아서서 주랭랑을 친 것이지만 사는 지리지불가유라. 자, 도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공시가 말한 유자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을 했어요. 주자께서는 그 마음을 변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는 또 해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글을 좀 바꿔봐야 돼요. 여기에서는 공시는 어떻게 봤냐면 바로 바른 이치라 하는 것은 가히 변할 수 없는 줄을 아는지라. 도리라는 것은 변해서는 안 되고, 이 말은 불변으로 얼로 보시면 돼요. 도리는 불변하다. 변할 수 없는 도리라는 걸 알고 이렇게 글이 바뀌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되돌아 회복하여 명으로 나아간 것이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면 딱 하나가 있어요. 2와 4의 공통점은 모두 다 강한 것으로서 유에 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물러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능히 이와 같은 불극성이라고 하는 점이 나왔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힘에 밀렸느냐 아니면 도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만뒀느냐 그 차이점을 가지게 되는데, 그만둔 데에는 유라고 하는 자리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력이 밀리면 그만두고 도리에 맞지 않으면 그만두고, 이게 유라고 하는 자리에 공통점이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